자, 부자들을 만나보니까 다들 이 투자를 하더라. 과연 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청이 많았고요. 꼭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투자냐?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이게 8월 5일자예요. 블랙먼데이 때 막 6% 내려가면서 막 멘붕 오고 그런 날이 있었죠. 이메일 진짜 많이 왔어요. 그날 DM도 많이 오고. 저 어떻게 해요? 지금 매도할까요? 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저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 각자 사정에 맞게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각자 사정에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지. 그 상황에 맞게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드리면은 저는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를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지금 깜냥도 안 됩니다. 자, 투자 기간이 길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 위주로 지금 쭉 이어가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장을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했고요. 지나가겠지 뭐. 아예 좀 더 샀어 그냥 몰라 이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 특히 경험이 뭐예요? 사면 오르네, 주식 쉽네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은 급락장을 아마 처음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의 급락장은. 홍콩 이슈 있을 때 좀 빠졌었죠. 근데 그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게 빠졌던 거잖아요. 혹은 지금 장기 하락장에 지금 장기간 대세 하락장이 왔었는데 이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고 투자가 아니라 다시 투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대다수가 왜 그러냐면은 몰빵 위주의 투자하거나 한 종목 집중 투자하고 한 번에 넣어가지고 평단가 그냥 한 번에 맞추고 한 종목 가지고 있고 올라라 비나이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 힘든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면 좀 반성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러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분들 절대 아니에요. 다음에 안 하면 돼요. 똑같은 과정을 다 거쳤고 저도 연봉 날려받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투자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표정이 어땠냐면 많은 분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였어요. 저한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사람아 지금 그거 할 때야? 시장 AS 해야지. 저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AS 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안 들어와요 눈에 그때는. 근데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두 번 정도 보면 관심이 생길 수 있고 이 정도면은 뭐랄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금 이 투자에 대해서도 눈을 뜨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청도 많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더 보충을 해왔습니다. 제가 만난 고액자산가들, 자산운용사 대표나 임원분들,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다, 돈 좀 굴린다, 그리고 자산을 잘 굴린다, 이런 분들은 정말 100이면 100 모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거는 뭐냐? 미국 ETF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거 보세요. 이게 S&P 500이에요. S&P 500은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내가 사면 배신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극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요런 구간들에 잘못 걸리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자, 여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만 잘라놓고 보면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투자를 하고 내릴 때마다 하락 시에 나눠서 사고 그 별 대단한 투자는 아니에요. 성장성에 투자를 했다면 시기마다 파고는 있지만 결국 꾸준한 상승을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고 미국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거예요. S&P 500은 넣었다 뺐다 지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문제 생기면 알아서 빼줘요. ETF 같은 경우에는 S&P 500 ETF 사죠? 지들이 알아서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포트 변경을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단점은 뭐예요? 수익률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인생 한 방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하고 안 맞아요. 다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애가 지금 한 몇 살 안 됐는데 애 미래를 위해서, 얘가 대학 갈 때 아니면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자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달 적립금으로 조금씩 꾸준하게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은 1년에 6에서 20%까지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게 복리로 가져가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자녀들에게는 향후 등록금이나 결혼자금, 중장년층한테는 은퇴까지의 자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이 좀 넘었잖아요. 40대 초반이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20년 넣으면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아니 10년 넣었는데 좀 크게 넣어갖고 10년 뒤에 봤는데 엄청나게 수익이 나와 있으면 은퇴하는 거죠 뭐. 은행이자보다는 나은 방향을 찾을 때는 출구 전략으로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금 거의 80% 넣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넣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1년에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기대하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은행이자보단 낮고 리스크 분산, 시간이 많지 않고 신경 쓰기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적절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쉬워요. 이게 HTS, MTS거든요. 주식이 있고 ETF가 있지, ETN이 있잖아요. 그럼 누를 때 HTS 창에서 ETF를 누른 다음에 S&P 500이라고 검색을 때리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TR은 토탈 리턴, 배당이 나오면 또 안에다가 다시 녹여갖고 하는 상품인데 이게 금투세 되면은 개판 나죠. TR 상품이 지금 그래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H는 뭐냐면은 환해지 상품이에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달러가 약으로 가갖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환해지 상품으로 사시면 되고요. 달러가 내가 볼 때는 계속 올라갈 거야, 우상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환해지가 아닌 걸 사시면 됩니다. 환해지가 아닌 걸 샀을 때 좋은 거는 1200원일 때 매수를 했을 때 1300원이 되잖아요, 환이. 그럼 1300원, 100원에 대한 이득도 생기고 주가가 거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이득이 이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이득 본 미장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환 노출형 아무것도 없는 거 사시는 거고, 이 환 해지형은 이 동그라미, 이건 내가 환이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실 때는 환 해지형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ETF는 크게 그럼 어떻게 있느냐? 국내 증권사 판매용이랑 해외 판매용이 있어요. 그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래갖고 국내 주식에서 하실 분들은 그냥 국내 주식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당장 해외 주식 할 거면 해외 주식 계좌 하나 만들었고 ETF 그냥 사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예. 근데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려면,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해외 ETF가 유리합니다. 해외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ISA 계좌에 국내 ETF 넣는 분들 아니라면은, 뭐 짧게 가지고 아니면 귀찮은 사람들 아니면은 굳이 국내 ETF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수수료 차이입니다. 이거 여담이긴 한데 제가 수수료 이거 방송하고 나서 수수료 줄어들었어요. ETF가 실제로 업계에서 조금씩. 예. 그래서 조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료 검색하는 방법만 보시라는 거예요. 국내 증권사의 대다수 ETF 수수료는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저렴합니다. 거의 받지 않는 것처럼 광고가 나와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국내 ETF 수수료는 표면적으로는 낮고 최근에 더 낮아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수수료가 낮은 거고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증권사 그 보수 확인이 가능한데, 결론은 해외보다 적지 않습니다. 해외보다 비싸요. 혹은 그냥 비슷해요. 그러면은 왜 국내보다 해외가 나은지는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수수료 차이에서 이미 이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우리가 초저수수료라고 불리는 총보수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알파가 중요한 거예요. 총보수, 그러니까 이걸 운용해 주니까 ETF를 보수를 받겠죠.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알파로 받는데, 알파는 기타 비용, 매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고 여러분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수료가 생각보다 셀 수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투자협회 가셔서 전자공시 서비스 가능한데, 금투협 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클릭하면 돼요. 그래갖고 펀드 공시 카테고리 클릭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펀드 보수 비용 클릭하면 되는 건데, 자, 요거 전자공시 시스템 요렇게 가시면 돼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요거 딱 눌러요. 그 다음에 펀드 보수 및 비용이라고 있어요. 예, 요렇게 보시면 펀드 공시를 누른 다음에 펀드 보수 및 비용 요렇게 나오죠. 비용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요렇게까지 친절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운용 비교가 누르면은 요렇게 펀드명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펀드명 검색할 수 있는 창에다가 뭐라고 만들어요? 예, 미국 S로. 미국 S&P로 검색하면 요거 이제 N 있잖아요. SN 할 때 요게 지금 특수문자여서 검색이 안 돼요. 그래갖고 미국 S 요걸로만 여기다가 넣고 검색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토탈 수수료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토탈 수수료는 보수율, 기타 비용, 판매 수수료, 매매 수수료, 중개 수수료 합쳐진 게 토탈 최종 수수료입니다. 이게 소비자가 전가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광고되는 금액에는 토탈 최종 수수료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보기에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운영이 됐을 때는 생각보다 수수료가 세게 나올 수 있죠. 그 수수료가 국내가 해외 대비해서 좀 세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펀드 미국 S로 하면 S&P 500 쫙 나와요. 이 상품은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시라고. 그럼 세 번째만 볼게요.
보수만 보면은 0.070이잖아요. 기타 비용하고 매매 중개 수수료 더한 게 0.03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은 0.07이 아니라 0.17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0.07이 아니라 보수가 요 판매 수수료하고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하면 얘는 0.07이 아니라 0.17이었던 거예요. 아셨죠? 0.07 할 땐 되게 싸 보이잖아요. 평균 보수니까 이게 보수율이니까. 근데 실제 수수료는 0.17이 나와요. 0.05라고 보이는 네 번째. 이거 보시면은 요 네 번째. 얘 0.05죠. 0.05 역시 기타 비용하고 매매 중개 수수료 더하니까 0.185. 차이가 좀 있죠. 이 정도면 양호해요. 다섯 번째. 이거 다섯 번째 보면 0.25입니다. 얘는 일단 처음부터 세요. 거기다 기타 비용하고 다 더하니까 0.61입니다. 얘는 수수료가 무려 0.6일에 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보다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이것들을 투자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운용사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 광고에서 접할 때는 이렇게 안 보는 거죠. 일일이 확인 안 하고 총 보수라는 낮은 수수료만, 총 보수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사기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착시가 오거나 아니면 눈속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수수료만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수료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총 보수가 총 수수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총 보수하고 수수료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국내 ETF는 총 보수료하고 수수료가 차이가 좀 있다. 2배에서 10배까지. 물론 비슷한 애도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좀 낮췄지만 이거보다 낮아졌을 거예요, 조금. 예, 제가 이 방송 한 뒤에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 S&P 500 ETF 수수료는 실제로 저렴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대표 S&P 500 ETF 상품이 SPY하고 IBB하고 VOO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총 보수보다 많거나 비슷해요. 0.09, 0.03, 0.03.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비싸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이게 끝이에요, 얘네들. 이게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받는 게 없어요. 국내와 해외 모두 S&P 500을 추정을 동일하게 해요. 같은 상품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S&P 500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애들을 추종해가지고 만든 ETF니까 똑같아요. 근데 수수료 차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운용부수, 수수료뿐만 아니라 일거래량, 자산 규모 다 차이가 있는 게 명확한 사실인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들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월 100만원씩 적립식 S&P 500에 동일하게 투자했고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연 10%의 수익이라고 가정을 해요. 조건은 VO 0.03% 수수료 제외하면은 10%니까 수수료 제외한 9.97이죠. 10년 뒤에 원금 1억 2천만 원 되는 거죠. 매달 100만 원이니까. 그럼 수익은 8,129만 원. 최종 금액은 2억 129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말고 국내 ETF 0.845를 제외하고 9.155가 되는 애한테 보내요. 같은 상품인데 이게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뒤에 원금하고 수수료 차이가 852만 원 나요. 10년만 투자해도 852만 원. 1년에 7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수익에서. 야, 70만 원 별거 아니잖아. 아까 5천 넣어가지고 이자가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투자 기간이 10년일 때 이 정도고 30년으로 되잖아요. 20억 6천이랑 17억 6천이에요. 3억 벌어집니다. 10년 할 때는 800이지만 이거 복리 때문에 30년 하게 되면은 3억까지 벌어져요. 그럼 뭐예요? ISA 계좌 투자하는 거 아니면은 직접 투자가 수수료 측면에서 훨씬 나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에 해외 ETF뿐만 아니라 국내 ETF도 결국 S&P 500 종목에 투자하는 거고 각 구성 종목은 여기 보시면 요거 달라졌을 거예요. 요거 달라져요. 계속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대동소이해요. 국내나 외국이나. 그래가지고 요것들은 직접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성 종목 파악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살지는 직접 결정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기 싫다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적금하시면 됩니다. 해외 ETF는 뭐 요거 플러스 알파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편적인 거고요. 또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투자 기간이 안 길고 1년에서 3년, 5년 정도 가져갈 거다. 국내 ETF 가운데 이것저것 따져갖고 가장 수수료 적은 거 하는 게 그땐 편합니다. 왜? 귀찮잖아요. 예, 국내 ETF 하는 게 낫습니다. 짧게 가져갈 거면 직접 투자 혹은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좀 꾸준하게 가져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월 적립식의 분산 투자는 ETF보다 사실 직접 투자가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분산 투자가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심적 흔들림을 참기 힘들잖아요. 요번에 하락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승에 배팅하면서도 분산하고 알아서 투자해주고 좋지 않은 종목은 지들 내부에서 ETF가 알아서 걸러주고 그래서 S&P 500 ETF 요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거면 나스닥 100 ETF 요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이제 고빈도로 올려가면 되는 거죠. 포트 일부를 채워넣거나 적립식으로 매달 적금을 하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할 거면은 뭐 30, 30, 40 이렇게 세 번에 하락할 때마다 S&P 500이 사시면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하락한 부분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좋게 가져갈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매수 시점에 환율 고려하시고요. 환손실 줄이고 매수해야 되는 꼼꼼함도 필요해요. 이런 투자의 부지런함은 필수입니다. 최소한 하락하는 날에 매수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수익률과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